네,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돌아온 최강변기,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를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신유진 변호사,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꽁 대신 닭으로 저 밖에 앉아있던 담당 PD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닙니다. 저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네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자님 저랑 늘 밖에서 인사하다가 그죠? 네, 되게 새롭네요. 네, 새롭죠. 예. 꽁 대신 닭이라고 했는데요. 네. 꽁은 잡기도 어렵고 먹기도 힘든데 닭은 아주 손쉽게 영양 보충이 됩니다. 예. 그 이동영 작가는 한정식이라면 저는 이제 기사식당 백반 그런 느낌이긴 한데 또 가끔 정식 먹다 그런 거 먹으면 새롭죠. 네. 자, 다뤄야 될 주제가 꽤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봐야겠는데 지금 이렇게 가다가 미국, 유럽 상황처럼 될 수도 있다 우려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일단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총 16,0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는 14일부터 계속 세 자릿수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엿새간 확진자는 총 1,288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신규 확진자 297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83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4명이고요. 지역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0명, 경기 94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이 252명입니다. 이 밖에 부산 9명, 강원 5명, 광주 4명, 충남, 경북 각 3명, 대구, 전남 각 2명, 그리고 세종, 충북, 전북 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에서 모였다가 흩어지신 분들 때문에 지금 수도권이 일단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지방으로 더 확대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방역 단계를 조금 더 상향하겠다, 좀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게 달라지나요? 일단 집합이나 모임 행사 등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이었는데 총 10명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이 되고요. 그 민간 다중시설의 경우에는 고, 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도 전면 휴업체제로 돌입하게 되고요.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 체제가 됩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하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는 3단계를 시행할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침체 등 이제 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분들은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변호사님도 이렇게 격상이 되면 사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시나요? 네, 사실은 이 코로나 초기에는 네. 그 법정 휴정기도 있었거든요. 법원마다. 법원도 쉬었군요. 네, 그래서 법원마다 개별적으로 휴정기를 갔다가 또 전체 법원의 휴정기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 상황보다도 더 악화될 지금 조짐이 보여서 네네. 또다시 법정 휴정기가 더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네. 그 모든 일정들이 다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데 지금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수위의 초읽기 같은 느낌이라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네, 정말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까지 지금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변호사님 해주신 건데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주변으로 지금 확산된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별도의 공방은 떠나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를 하고 또 손해배상에 대한 것까지 묻겠다 지금 이렇게 나섰어요. 네, 그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이 이제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날 서울시 시장 권한대행만 얘기했을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것도 얘기한 거지만 지금 재판에 나온 기자들이 다들 이 검사를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지난 월요일에 그 정광훈 목사 재판에 나왔던 기자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 김용민 PD도 깜짝 놀랐다고. 네. 얼마 전에 이제 그저께죠. 제 후배들 중에도 검사를 받는다. 근데 15만 원씩 나와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관련 검사가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위법행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석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좀 쟁점이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감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숨기거나 이 감염병
지역 방문 사실에 대해 숨기거나 아니면 허위 진술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구상권을 이제 행사할 수가 네,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한 명당 치료 비용이 한 46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46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전체 안 분한다고 하더라도 네. 굉장히 큰 액수의 책임을 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비록 정광훈 목사 개인한테만이 아니라 이런 사실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경우로 인해서 이 감염병에 대한 그 동선을 확보하는데 방역 활동에 방해를 하는 사람에게 이런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금 다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집회에 참여하셨다가 아직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이 아직 많다고 들었어요. 네네. 아직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진술에 대해서 허위사실 없이 진술하셔야지만 이 구상권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형사처벌은 별도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초창기에 YTN에서 보도된 부분도 거기 소속 목사 한 분이 네. 검사를 받지 마라. 3일 네. 뒤에 받아라.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진단검사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위법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네, 그렇죠. 그런 지시에 의해서 네. 내가 지금 사실은 확진자로 됐는데 그것을 안 받았다면 네. 검사를 못 받게 했고 그 말을 믿고 내가 이 집회 때문에 미뤘다면은 이것도 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네. 이 지금 방역 활동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 네. 자, 구체적으로 좀 확산됐다라는 증거라든지 얘기들도 좀 취재 과정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구상권 청구 전례가 있었죠? 네,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만 해도 경고성 조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들었고 네. 이 제주도에서 이제 최초에 모녀가 네네. 확진인 거를 거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모두 제주도 4박 5일 동안 일정을 소화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감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모두 이렇게 해열제를 먹고 맞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처음에 행사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로 신천지라든지 완전 확산되는 그걸 막을 이태원발 수가 학원 강사. 그렇죠. 네. 막을 수가 없었는데 이 구상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네. 오히려 내가 이렇게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굉장히 크게 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관련해서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 행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될 예정으로 보여져요. 네.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이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라던가 그리고 그 생활비 지원액 자가격리 지원비까지 해서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직업, 경로 이런 것들을 다 속였던 그 학원 강사 사례 네. 한 7차 감염까지 일으켰었는데 지금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재판정에 갔던 취재 기자들도 지금 네. 비용을 들여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파만파 계속 퍼져나오고 있는 게 그날 정광훈 목사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기자도 검사를 받았고 네. 그리고 그 기자들과 회식을 같이 했던 그 기자들도 검사를 받고 네. 그리고 그 재판에 들어갔던 기자들도 검사를 받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로상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나도 확진이 되어버렸다라든지 네. 혹은 확진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로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 개인들이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측에 내 손해를 보상해라 이렇게 좀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을 해서 개인적으로 또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이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다 국가에서 무료로 그렇죠. 지금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개인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네. 게 쉽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 네. 하는 게 좀 더 소송에 대한 그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신도 중에 한 분이 파주에 있다가 도주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종교단체에서 또 발견이 됐어요. 이거 처벌 여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가 시설 격리 장소 무단 이탈할 경우에는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탈출을 한 거니까 정부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고 이제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분에 대한 처벌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분이
환자복을 입고 뭐 그렇게 도망쳤는데 여러 상황에서 사실은 도움을 받았거나 누구에게 네. 도움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법적 처벌 대상인가요? 네, 그렇죠. 범인 은닉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혹시라도 주변에 만나신다면 사실은 지역사회 안전이라든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좀 오히려 치료 시설에 다시 돌려보내는 게 가장 도움이 될 지금 텐데요. 이분이 굉장히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 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네. 어떤 정말 취지가 있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뭐 방역 당국의 말을 믿지 마라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네. 그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건소에서의 양성 자체는 믿을 수가 없다. 방역 네. 당국에서의 양성 검사 결과는 난 믿을 수가 없다. 다들 이렇게 지금 무분별하게 계속 이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그 네. 집회 자체에서도 그 정부에서 우리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 코로나 테러를 했다라는 식의 그렇습니다. 말들이 나와가지고 되게 황당한 주장들이 자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문제가 그 집회 참석할 때 아예 지침 중에 휴대폰을 전원을 끄고 참석을 해라. 최대한 동선을 노출시키지 않게 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충격인 거죠. 네. 박주민 의원 측에서 지금 이제 관광버스 탑승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넘겼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기지국 조사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조치까지 미리 들어왔습니다. 네. 게다가 방역당국 중에서 특히 이제 역학조사를 담당해야 될 검사 네. 기구를 못 믿겠다. 이건 사실 굉장히 방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유언 비어를 퍼뜨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뢰도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검사를 받으러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도 네. 저기서 무조건 내가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라고 하면은 무조건 양성을 줄 거야라고 해서 네. 더 숨어버리게 되고 네네. 오히려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런 안내 문자거든요. 네. 보건소에서는 무조건 사랑제일교라고 하면 양성을 준다. 그러니까 네네. 믿지 마라. 이렇게 맞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유언비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신천지사 때도 얘기했지만 그 성경책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자기 이웃을 약간 내 몸과 같이 아끼듯이 좀 지금 검사를 받고 좀 많이 좀 자체적으로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 그게 네. 본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을 없앨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렇죠. 방법이죠. 그렇죠. 가장 빠른 네. 방법이죠. 자,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셔도 유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셔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진단 검사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네. 강제로 검사를 하라는 명령이고 어길 경우에 또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이건 이제 뭐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텐데 네. 아니 왜 풀어줬냐 지금 이런 비난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책임을 논하는 방식에 서서 얘기하시는 분들조차도 네. 이런 위험을 애초에 막았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뉴스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만약에 이게 법원이 아니라, 네. 행정청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집회는,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법원을 가져가서 가처분 소송을 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법원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판을 덜 하는 게 아닐까. 만약에 정부나 뭐 서울시청이나 아니면 경찰청에서 이런 허가가 났다면 굉장히 심각한, 지금 책임 추궁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네. 단지 이 법원이라는 이유로 뭐 예를 들면 뭐 청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단순히 이 당시에 오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확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한 개인의 예를 들면 법원의 지금 뭐 재판의 독립성 이런 걸 따질 때는 그 한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보호법이라든지 그 개인적인 그 뭐 인권, 기본권 이런 부분에 대해 판단하는데 이건 전 국민을 어떻게 보면 위험에 네. 빠뜨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좀 법원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와 반성의 그런 모습이 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이걸 좀 뒤집어 좀 살펴보자 했는데 신중론을 펼치시는 분들은 집회 자유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적입니다. 법률 일반적인 법 위에 있는 아주 기본권인데 이걸 함부로 침해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라는 게 타인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시에 재판에 이제 보석 그 관련한 재판에서도 그 변호인 측에서는 급사의 위험을 자꾸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급사의 위험을 이제 인정을 해주면서
집에만 있어라. 다른 데로 나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어겼으면 당연히 이제 보석은 취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다만 지금 보석 취소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것은 보석을 취소한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네. 다시 재수감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아마 재판이 좀 네. 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동금지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바로 또 법률 선진국들 먼저 이런 근대적인 법이 선 나라들도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쟁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정광훈 목사의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꼼수 아닌가? 여기 또는 들어오기 좀- 전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이제 원소스예요. 그러니까 네. 비서실장 정광훈 목사의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공개한 내용이고요. 네. 그 원소스라는 건 사실은 추가적으로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왜냐하면 질환인지도 기저질환인지도 밝혀지지 어떤 질환인지도 밝혀지지 네. 않았고요. 병원 측에서나 뭐 어디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광훈 목사가 그 위독하다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분들과 전화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뭐 집회 장소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볼 수 없지 않나라는 상식적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이슈인데요. 가족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점들을 고발해 왔습니다. 뭐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서 심지어 별도로 제보 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 딸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들을 감찰해달라 이렇게 촉구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지난 재판에서 나왔죠. 그 고려대 교수가 입학사정관이었던 교수가 나와서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이 보여준 그 조민 씨, 조국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목록표에는 그 제1저자 논문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목록표 자체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고요. 검찰은 그 당시에 없었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를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를 털어서 거기서 얻은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네. 그 단국대에서 제일 저자 논문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고려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시효가 지나서 뭐 기소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에 제출했다는 것이 목록에 의해서 확인이 됐다. 검찰발 뉴스로 이런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놓고 검찰에서 고려대에 가서 압수수색 해보니까 그게 나왔다면은 거짓말을 했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게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쟁이라는 어떤 인식의 최초의 어떤 그 단서가 됐던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제출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조차 되지 않았는데 네. 검찰에서 마치 고려대에서 압수한 목록 중에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예.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너무 궁금했던 사안이에요. 이게 고려대 저희가 몇 번이나 확인을 해봤는데 고려대에서는 이게 전산 자료에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근데 이번 재판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도덕성에 예. 완전히 치명타를 줬던 것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길게 갔었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검찰 측도 입장이 나왔나요? 혹은 이 재판에서 어떤 검찰 측 주장이 그 검찰이 이후에 이제 입장을 냈죠. 근거 없는 억측이다. 네.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판에 나왔던 그 워딩들을 가지고 기록들을 가지고 기사를 썼던 내용을 네네. 그 조국 전 장관님이 그 부분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 교수가 재판에 나와서 검찰이 이제 확보하지 못했었다 고려대에서라고 네. 얘기한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근거를 통해서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앞서 말씀하신 지모 교수의 조서가 수정됐다. 근데 이거 저도 그 파일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봤거든요. 이렇게 흔히 계약서 틀리면 줄 쭉쭉 긋고 도장 찍고 하듯이 여러 차례 네. 수정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수정한 것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질문이 수정됐다는 거는 아마도 이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겠다. 보통 질문을 수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답변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답변 내용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수정해주는 그 형식인데 이거를 질문에다가 수정했다는 거는 이미 이 질문 자체에서 징빙자료 목록에 대해서 검찰이 그 고려대에서 압수수색한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 게 아니냐.
라는 것으로. 네. 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내부자들 영화가 생각나요. 매우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 언론사 본부의 기사가 맞아요, 나오죠. 맞아요.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 이게 수정 부분인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판단은 또 지켜보면서 점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조국 일가의 법원 압류 명령에도 나랏빛 130억 안 갑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련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웅동학원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운영했던 웅동학원 신축 공사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아버님이 총 35억을 은행 두 곳에서 빌립니다. 네. 캠코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하는 그러니까 캠코가 아버님이 빌리신 은행의 채권을 확보를 하고 곧바로 학교 부지에 압류를 거는데 문제는 이게 학교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제 경매 자체가 불가능했고 나중에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이었던 아버지에게 빚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네네. 그 과정에서 빚을 다 갚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이후에 이제 연대보증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 한정 승인을 받고요. 네. 그럼 이제 한정 승인을 받은 만큼의 돈만 갚으면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이미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이 갑자기 이 기사가 왜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갑자기 이 기사가 나오는 건 아무래도 지금 조 전 장관이 이제 기자들을 반격을. 향해서 반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약점이 없을까 하는 점을 좀 찾아서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제 그런 네. 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도 이 절차가 있는 거고 이 학원 그러니까 학교 법인 재산인 경우에는 이거 매각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조 전 네. 장관이 마치 이 기사의 이제 헤드라인이라든지 보면은 조국 일가 라고 돼 있어서 네. 개인적인 채무라든지 네. 개인적인 재산을 팔지 않고 있다 이런 거로 보여서 맞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의도가 있는 기사 같더라고요. 네. 뭐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김태현 기자한테 혹시 취재 전화를 통화를 했나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몇 번 그 확인을 네네. 요청을 드렸었고요. 팩트 체크를 해야 네, 되니까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저희가 재판 내용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게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자, 꽁 대신 닭이지만 역시 코너는 최강입니다. 최강 변기. 오늘 신유진 변호사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